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이제 문영배 우리법팀의 세 가지 꼼수인데요.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 요즘 이게 헌재 주변이나 법조계에서 많이 이제 거론되는 이야기입니다. 문영배 우리법팀의 꼼수가 뭐냐? 자기들이 평의를 끝냈으면 그러면 이게 그대로 표결해가지고 숫자에 따라 평결을 해가지고 빨리 이게 선고해야 되잖아요, 원래는. 그래서 이게 6명이 안 되면 기각이죠. 6명이 안 되면 기각이에요. 우리나라 법원대 대통령 탄핵할 때는 국회에서도 3분의 2, 200석이죠.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도 9명 중에 6명, 3분의 2입니다. 그러면 이게 3분의 2가 6명이 안 되면 빨리 그냥 기각으로 끝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문영배가 끝까지 왜 소송 제기권 선고 이런 거는 이게 소장 뜻이 중요하거든요. 물론 이제 선고도 하자 말자 이게 과반으로 평의로 과반으로 해야 될지 논란이 있는데 끝까지 그렇게까지 하면 완전히 갈 때까지 간 거고요. 대부분 이게 그냥 대법원장이나 헌재 소장이 언제 선고합시다. 그 정도는 이게 약간 존중해주는 재량이 있다. 이렇게 보죠. 그래서 보통 이게 언제 선고할지 안 할지는 주심하고 이제 소장이 상의해서 거의 다 만장일치로 결정 내립니다. 이것까지 표결하는 거는 좀 그렇죠. 예를 들어 이게 언제 선고할지까지 표결해가지고 과반으로 하자. 이거는 이게 그러면 헌재 내부가 완전히 콩가루 집안 이게 갈 때까지 갔다는 뜻이고요. 그게 아니고 이제 선고 정도는 그냥 소장 뜻을 존중해서 주심하고 상의해서 보통은 만장일치로 정하거든요. 근데 문영배 이자가 이게 계속 만약에 6명이 안정적으로 이게 확보가 안 된다, 대통령. 이러면 이게 그냥 기각하는 게 맞잖아요. 그러면 이게 또 자기가 볼 때는 이게 난리 난다. 이게 나 이제 어떻게 내가 좌파 퇴임하고 나서 이게 내가 어떻게 사느냐. 나도 이게 퇴임하고 나면 변호사도 해야 되고 내가 뭘 할지 모르겠는데 지금 여기 기각이 되면 이게 내가 어떡하냐. 지금도 이게 벌써 무능하다고 문영배가 난리인데 지금 문영배가 이게 완전히 내부 외부의 적이 엄청납니다. 제가 헌법재판소에 제가 직원들 많이 알잖아요. 보면 이게 소장이 리더십이 땅에 떨어질 때요. 왜 떨어지냐면 이게 보통은 소장은 중심을 잡고 항상 다수편에 선다는 거예요. 그게 관행이에요. 대법원장도 이게 전화 배치할 때 다수편에 서는 게 관행이에요. 근데 문영배는 이게 계속 소수편에 서는 놈 아닙니까? 자기 편향된 정치 때문에. 그러면 이게 법치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헌재 내부에서도 이게 비난이 많고요. 결정적으로 이게 밑에 헌재 직원들이 결정적으로 실망한 거는 대본 흔드는 거 있잖아요. 내가 무슨 책임이냐. 대본을 갖다 흔들면서 연구관들이 미리 써준 거나 그대로 읽고 있다. 여기에 완전히 실망해가지고 헌재 내부에 완전히 신망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우파에서야 문영배 하면 이를 갈 거고요. 근데 좌파에서도 문영배가 이제부터 욕하는 게 많이 나옵니다. 이제 보세요. 박찬대, 최민희, 정동영, 김영호. 그러면서 빨리 헌재 다음 주까지 선고 안 하면 가루가 된다. 계속 그럼 이게 모든 비난이 헌재를 향한다. 이 말은 문영배 보고 하는 이야기거든. 문영배가 소장이잖아, 지금. 따라서 좌파들 문영배 처음엔 띄우다가 왜 이제까지 인용 못해? 왜 이래 무능해? 빨리 인용해! 이런 식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심각한 거죠. 문영배 입장에서는 이제 완전히 내우배한입니다. 심각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게 세 가지 꼼수가 이야기됩니다. 세 가지 꼼수가 논의되고 있어요. 기각을 안 하고 끝까지 문영배가 6표를 확보가 안 된다. 이런 경우에 세 가지 꼼수 시나리오가 벌써 파다하게 법조계에 퍼져 있는데 이걸 우리가 막아야 됩니다. 벌써 첫째, 이거는 오늘 펜앤드 마이크 기사까지 넣었어요. 오늘 펜앤 마이크에 기사까지 넣은데 뭐냐? 만약에 6표가 안 된다. 이러면 이제 와서 헌법재판소법 51조 따라 형사재판을 보기 위해서 재판을 중단하자. 이런 꼼수 주장하는 재판관이 있다. 이게 오늘 펜앤마이크 기사입니다.
저도 이게 들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문영배나 우리 법팀 입장에서는 어차피 이게 인용 못할 바에는 우리가 책임질 수 없지 않냐. 그러니까 이제 그 형법에 내란죄가 재판 중에 있으니까 이걸 핑계로 헌법재판소법 51조에 보면 옛날에 손준성 검사 사건처럼 형사재판이 진행 중일 때 중단할 수 있다는 게 있잖아요. 요걸 이제 와서 핑계로 중단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말이 됩니까? 이제까지 중단하라 할 때는 안 하더니 이제 와서 중단해가 그럼 6개월, 1년 대통령 복귀 못하면 이게 말이 되느냐고. 빨리 복귀해야지. 이거는 이게 이제는 말이 안 되잖아. 재판 이만큼 해가. 이거는 황당무계한 이게 지금 검토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책임을 다 우리는 피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무기한 연장돼 버리면 그럼 이게 나라 혼란이 어떻게 되느냐고. 빨리 복귀시켜야지. 첫째 시나리오 꼼수. 재판 중단. 이 꼼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꼼수. 이거는 제가 이제 송구권의 법대로에 나가서도 한번 이야기했고요. 제가 여러 번 봤는데 두 번째는요. 주문을 바꾸는 거예요. 예를 들어 6명이 안 되면 기각이잖아요. 압도적으로 과반이 한 5명이 각하 의견이 처음부터 놓으면 그런 게 각하인데 그게 아니고 이제 자기가 인용하려고 막 하다가 이게 4대4 5대3 이러면 이게 원래는 기각 주문이 놓여야 되거든요. 근데 기각이 되면 이제 기판력으로 모든 게 완전히 최종 끝나는 거예요. 불가역적으로 끝나는 거예요. 탄핵이 기각이 되면요. 모든 게 불가역적으로 이제 실질적 확정력, 다른 말로 이게 기판력, 다른 말로 이제 일사부재리 효력이랍니다. 그래서 이게 기각이 되면 모든 게 딱 최종 끝납니다. 불가역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꼼수를 써가지고 오히려 역으로 이게 문영배 우리법팀이 역으로 우리가 각하로 갈게. 그러면 이게 각하가 되면 공을 다시 국회로 넘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국회에서 너끼리 다시 형법 내란 빼고 재의결을 하든 말든 너끼리 다시 한번 국회에서 싸우고 우리는 간다. 너가 알아 해라. 이렇게 던져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장하는 각하하고요. 좌파들이 꼼수로 쓰는 각하는 틀려요. 우리가 주장하는 각하는 총체적으로 이게 불법이니까 각하로 완전히 끝내고 앞으로 이게 국회에서도 재의결하지 말고 최종적으로 복귀해서 끝낸다. 재의결이 안 될 거니까 이게 우리가 말하는 각하고. 근데 꼼수 각하는 뭐냐? 그냥 기각하면 이게 기판력이 생기니까 그거 없애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각하가 불씨를 살려서 국회로 돌려보내면 그럼 이게 민주당이 또 탄핵을 추진하고 개 난리치는 이런 게 꼼수 각하가 있단 말이야. 요걸 막아야 된다. 그러니까 문영배나 좌파가 각하 올 때는 꼼수라고 봐야 돼. 그 사람들에게 무조건 인용이거든. 그 사람들이 각하로 돌았을 때는 요놈들이 국회에서 또 이게 하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막아내야 돼요. 물론 이제 국회 재개할 때는 저는 한동훈계도 찬성 안 하고 그다음에 지금 와서 안철수도 안 한다 했는데 다시 이게 200석이 될 리는 없다고 보는데 그래도 끝까지 불씨가 있으니 조심해야 된단 말이에요. 전략적으로 꼼수로 각하 가가지고 국회에서 다시 이게 탄핵 소추 해결하려고 이럴 수가 있다. 요걸 제가 이게 경계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게 기억시키래요. 원래대로 기억시키래요. 그지? 기억 때문에 이게 모든 게 끝나잖아요. 자, 그 다음에 요것도 많이 나옵니다. 세 번째, 마지막 꼼수인데요. 요게 요즘 많이 갑자기 부쩍 이야기 많이 나와요. 세 번째 뭐냐? 그냥 4월 18일 임기 끝날 때까지 못하고 있는 도망간다는 거예요. 와, 이놈들이 이미성하고 문영배가 4월 18일까지 이게 안 하고 자기 임기 끝나니까 그냥 도망가 버린다 그야. 후임자한테 알아서 하든 말든. 그러면 이게 자기 책임 아니다 그야. 왜? 아니 민주당 이재명 대표 당신이 마흔에게 임명 못해주고 우리 못한 거 아니냐. 꿈쩍도 안 하는데 5대3에서 어떡하냐. 당신이 마흔에게 임명 시켜줘야지. 우리 잘못이냐. 이렇게 이재명이하고 민주당이 마흔에 핑계를 대면서 자기들에게 떠나버리면 어차피 5대3이니까. 이것도 먹고 튀는 것처럼 이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야, 5대3이면 기각하고 가라고, 기각하고. 왜 그냥 도망가면 이게 장기표로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6명 남잖아. 또 이게 6명 정당성이 있고, 정당성 문제가 있고, 또 이게 2명은 대통령 몫인데 누가 임명해야 되냐. 임명을 또 이게 할 수 있냐.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리고 이게 임명되더라도 이게 또 갱신하고 오래 또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에게 끝까지 5대3밖에 안 되면 끝까지 5대3이면 기각을 안 해주고, 근데 이게 도망가 버린다, 그야. 이런 게 꼼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이게 모르죠. 왜 선고가 계속 안 되고 이게 자기들이 볼 때는 5대3이 확실하다. 이럴 때는 이게 그냥 선고 안 하고 이게 나가버린다 이거지. 퇴임 미루고 책임에게 40개한테 떠넘기는 거지 뭐. 임명 안 해주면 민주당한테. 별의별 게 시나리오가 이 세 번째 시나리오가 저한테 제일 많이 옵니다 요즘. 이것도 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게 지금 5대3이나 4대3이면 정상적으로 빨리 기각시키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걸 하면 이게 난리 나니까 정략적으로 끌면서 첫째는 51조를 핑계로 중단을 시키거든요. 행사재판. 이런 꼼수. 이거는 이미 말도 안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예 자기들도 각하로 돌아서 가지고 근데 이게 국회로 돌려보내서 국회가 재결하게 하는 방법. 요거 하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예 4월 18일까지 모르겠다. 우리 선거 어차피 이게 안 되니 인용은 안 될 거니 그 기각 하나면 안 되겠다. 그냥 우리 가겠게. 너가 알아서 해라. 남은 사람. 이래가지고 그냥 4월 18일 가버리는 요 세 가지는 철저하게 저희가 대비해서 반드시 이 꼼수를 경고해서 막아내야 된다. 결론적으로 중요한 거는 빨리 이제 우리도 빨리 대통령 탄핵은 기각해야 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빨리 컴백 복귀해서 나라를 바로잡아야 된다. 바로 세워야 된다. 저희는 이렇게 주장을 해야 된다. 이래 보면 이제 와서 이게 뭐 재판 중단 또는 이게 4월 18일 이후 이거는 이게 말이 안 된다. 국회 재결도 말이 안 된다. 유일한 올바른 법치, 유일한 길은 신속하게 대통령이 복귀하는 이게 유일한 올바른 결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믿고 신명을 바쳐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입니다. 저를 믿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상식의 나라 만들어 나는 간다. 간다 서자국